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무역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너무나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원만한 부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3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도 있고 결혼 후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이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결혼한 우리 가족,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만은 동시에 원만한 부부 관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서로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모여서 한 지붕 밑에서 한 솥에 밥을 먹고 함께 삽니다. 서로 마음이 꼭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히 외국인끼리 결혼한 사람은 문화조차 다르고 언어조차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 뒤넘어질까지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능한 남편이라도 자기가 유능하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결정 그대로 하라. 그러면 유능하지 못한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유능한 남편이라도 유능하지 못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이야기거리가 없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다른 것은 일본 사람은 무엇을 할 때 모이면 굉장히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할 이야기가 없어질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대개 모이면 지도자가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결정에 따라오시오. 그리고 결정을 하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갈등이 많고 알력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정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부부간에 발 묶어서 뛰는 경기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기에 나가려고 한 부부가 한 달 전에 벌써 서로 발을 묶고 잡니다. 밤에도 발을 묶고 자고 항상 화장실에 가면 밤중에도 끌려가게 되고 밥 먹을 때도 발을 묶고 부엌에도 발을 묶고 따라가고 한 달을 발을 묶고 둘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 시합에 발 묶고 뛰는데 당연히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발을 묶고 살기 때문에 둘이가 서로 보조를 맞추고 훈련이 되니까 유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정도 한 가지입니다. 서로 계속해서 이해해서 마음이 하나로 묶어서 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다툼이 없이 쉽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심정에 동정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내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잠을 자든지 안 자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행복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할 게 뭐냐, 나는 관심 없다, 이런 무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섬세한 감정에 동정을 하고 관심을 깊이 가지고 감동을 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삽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고뇌하고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인생이 서로 감동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웃을 방문할 때 손에 조그마한 과자나 꽃이라도 한 포기 가져갑니까? 그냥 가면 감동을 하지 않지만 조그마한 과자든지 꽃을 갖다 주면 감동을 합니다. 더구나 서양 사람들은 집을 방문할 때 반드시 꼭 꽃 한 포기를 사갑니다. 꽃을 사가니까 집안 식구가 꽃을 받아서 냄새를 맡고 고맙다고 이쁘다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 꽃 한 포기를 가지고 방문한 사람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방문을 받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그 서로 동정을 하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상처를 가져옵니다. 많은 위로의 칭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칭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조그마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손바닥을 쳐주고 하면 감동이 됩니다. 아,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겨우 그런 말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함을 칩니다.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물건을 잡아 던지고 고함을 치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관심을 끌어달라는 것입니다. 벌써 어린아이 때부터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관심을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남편이 아내의 수고와 헌신에 관심을 끌어주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가정을 돌보는데 아내가 이해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고 칭찬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조그마한 일에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기름을 채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막 상대방을 칼로 찌르듯이 비평하고 평론해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로써 치료하고 치료해주는 약 같은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말을 막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만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그대로 말하고 옷을 벗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치료하는 양약 같은 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의 심정에 동정을 해야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심정에 동정을 하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에 동정하고 감동을 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잘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칭찬하면 즐거워합니다. 골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은 칭찬하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칭찬에 인색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넘치도록 칭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정이 원만하고 기름진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또 행복하고 원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손해봅니다. 이 세상에 이겨서 손해보는 것은 부부싸움입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그나마 남편은 찬밥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내의 무관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하고 싸우면 남편은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결과가 고약하게 됩니다. 이기면 손해보는 게임이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부부간에 싸워서 저도 본전입니다. 져서 손해나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겨도 손해나고 저도 본전인 것이므로 부부간에 무조건 하고 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더구나 더 허물을 덜쳐내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날도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온전히 잘하는 것만 있고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아내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자꾸 단점을 덜쳐내서 상처를 입히면 되지 않습니다. 닭을 키워보면 다른 닭들이 와서 자꾸 쪼아가지고서 나중에 창자가 나오도록 쪼아서 죽어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상대의 상처를 자꾸 집어내어서 상처를 입히고 결정을 취직하면 안 됩니다. 모른 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가정을 원만하게 끌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자꾸 허물을 덜쳐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아내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들은 기억력이 나빠서 옛날에 잊어버렸는데 아내들은 기억력이 좋아서 싸움이 벌어지면 1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당신 1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남편의 마음속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덜쳐내지 말고 언제나 싸움을 하더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이야기하지
시댁이나 친정식 이야기까지 꺼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과거를 덜쳐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용서하여야 가정을 영광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과도한 간섭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이 있고 생활 습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간섭해서 나처럼 되라 그래서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살림은 부인에게 맡겨놓으면 남편이 부인 살림을 그저 알듯 모르는지 지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무 간섭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터 석사 교수는 부부 문제 치료 관련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가 35년 동안 삼천상을 분석한 결과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4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변명하고 서로 경멸하고 서로 탐사하는 것이 이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부 문제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부드럽게 시작하라.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꺼내면 남편의 감정이 이완되고 사고 판단을 하는 두뇌 전도기 활성화된다. 그러므로 싸움을 할 때 고함치고 앙탈을 부리고 싸움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서로 톤을 낮추고 고함을 치지 않으면 부부 싸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감정을 내서 흥분해서 고함을 치면 이해력이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기로만 고함고함 친다는 것입니다. 톤을 낮추면 이해력을 가지고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고함고함 치고 싸움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너무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기어코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기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옳다, 네가 나쁘다고 자꾸 증명을 하면 저쪽에서 점점 자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싸움이 났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당 이야기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표시를 자주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해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만 해도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부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부부는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의 비율이 5대1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빌딩 밑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나무 밑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그늘판이라고 안 됩니다. 햇빛을 찾아보면 광장에도 햇빛이 비칩니다. 길거리도 햇빛이 비칩니다. 저온에도 햇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가정에 같이 살면서 부정적인 보면 얼마든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을 보면 또 아름답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5번 말하고 부정적인 것을 한 번 말하면 5대1의 비율로 말하면 가정이 원만하게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터 박사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의 기초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퇴근할 때 문에 따라 나와서 옷 틀어주고 구두 신으려고 할 때 구두 주워주고 그것도 별 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보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인이 밥비 받고 나갈 때 남편이 핸드백 잊어버렸으면 핸드백 들어다주고 그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감사하고 관계를 가지게 되면 부부는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행복만 위하고 상대의 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상대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성공하고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희생하고 도와주고 아주 남편을 도와줘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 당시 요직을 맡고 있던 뉴볼트 모리스가 공권력을 남녀간 협의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후에 출소한 그는 자신이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점점 언성을 높이다가 손수건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이 나오지 않고 종이 쪽지 하나가 딸려 나왔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읽다가 국회의원을 앞서 길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국회의원이 무엇을 보고 웃느냐 국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언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아는 아내가 오늘 국회에 나오는 나에게 보게 쪽지를 써놓았습니다. 여보, 아무데나 함부로 옷을 벗어 던지고 과음을 치지 마세요. 이 주머니에 쪽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회의원들이 다 웃고 난 다음에 좋은 아내 덕분에 그만 청문회에서 용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 적은 결점을 보완해주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원만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개성과 성장 과정과 교육과 인생 경험이 다른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책을 읽기를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지구에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성장 과정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살자면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그 감정을 동정하고 언제나 감격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좋은 점만 사랑하지 말고 못된 점, 결점까지도 사랑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참아야 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네 번 참고 100번도 참고 계속해서 참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로맨틱한 삶만 사는 것이 가정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이란 로맨틱한 생활은 얼마 없고 그 다음에는 긴 삶을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갈등과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음으로 원만한 부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